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제 강연장에 오셔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책입니다. 선물을 받은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올 초에 받았나? 하나 받은 지 한 반년도 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인제서 읽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헤이 책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루이스 헤이가 쓴 책이라기보다는 루이스 헤이의 이전 책들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그 삶이 바뀌었던 경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정말 책을 읽고 실천한다고 정말 된단 말이야 라고 의심 가지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적 체험 모음집 이런 것들입니다. 루이스 헤이는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으면서 극심한 가난과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 낡은 부정적 신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었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번 더 오래된 낡은 분노들을 청소할 기회를 얻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작업을 하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이나 낮은 자존감,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이별, 이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은 내가 더 잘 되려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책도 힘드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혈액암의 일종의 병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계속 이 말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건강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은 의료 도움 당연히 받으시고요. 이런 말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없잖아요. 돈도 안 드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온전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온전하다. 이 말 되게 좋은 말이죠.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온전하다. 병이 나아야 한다. 좋아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괜찮다. 자, 있는 그대로 내가 괜찮음을 모를 때 병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요. 있는 그대로 괜찮으면 정말 괜찮게 사는 거죠. 어떤 스승이 당신을 감동시키고 그의 말이 심금을 울릴 때 치유가 즉시 일어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드신 분들에게 루이스의 책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저도 어떤 책을 읽으면요. 엄청난 감동과 전율과 막 눈물을 쏟아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책은 눈물도 안 나고 감동도 없어요. 그런 책들은 되게 좋은 내용이지만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읽으면서 그냥 좋은 내용이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하고 끝나는 거죠. 사실은 감동이 있는 책을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병에 걸리고 몸이 자꾸 아프신 분은 나의 신념을 체크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책에 정말 자세한 질문과 미션들이 많은데 다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병에 걸렸나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래요. 저는 어렸을 때 기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넘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기절. 공 차다가 넘어지면 기절. 복도에서 애기니까 뛰다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기절. 기억이 안 나요. 기절하면 도대체 내가 얼마 있다 깨는지도 그냥 모르겠어. 시계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공황장애 일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거의 10년 이상. 돌 때부터 한 11살, 12살 때까지 그랬어요. 교통사고도 종종 났었고요. 또 차에 치여서 기억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감기는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골골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말 못할 병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럼 아파서 좋았던 점이 있으면 적어보래요. 여기서 뭔가 띠용하죠. 아니, 아프면 좋은 게 있어? 아픈 건 나쁜 거 아니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뭐가 좋은지. 저는요, 기절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막 달려왔어요. 엄마가 늘 엄하고 냉정하고 차가웠지만 내가 아플 때만큼은 항상 나를 안고 있었고 나를 엄청 걱정해. 딸이 기절을 해버리니까. 기절해서 안 깨니까 금방. 걱정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래서 아파서 좋았던 점은 부모님이 다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엄마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뭐 과자, 불량식품, 뭐 길거리 떡볶이, 라면 이런 거를 안 좋아하셨어요. 돈 쓰는 것도 안 좋아하셨고 이제 그냥 밥 먹어라 약간 이런 주의였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렇게 막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엄마가 뭐가 먹고 싶네요.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몸 체크도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제가 라면 이랬더니 엄마가 바로 컵라면을 가져왔어요. 너무 좋았지. 다정하지. 라면도 주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아프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프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파서 좋았던 점을 아이가 끌어당기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 라면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안아주고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언, 건강에 대한 확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읽으면 좋은 거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날렵한 몸매는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댄스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뭐 어디 모자란 게 없다. 다 괜찮다. 이런 뜻이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숨 쉬는 명상을 할 때 이런 확언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뜬구름 잡는 확언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 좋습니다. 몸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 내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사람의 몸에 대해 부모님은 어떤 말씀하셨나요? 부모님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몸의 어딘가를 바꾸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나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불만족, 내 몸에 대한 수치, 성별에 대한 수치가 있을 수 있겠죠.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거를 바꾸고 싶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런 사람들은 통증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통증을 자꾸 있는 분들은 이런 확언을 해보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흘려보냅니다. 나는 모든 통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불편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되게 길어요.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장들을 말하는 거죠. 텔레비전에 병에 걸린 사람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병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막 범죄, 뉴스 기사 안 좋은 거.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제가 절대 그런 뉴스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산부는 텔레비전 뉴스 안 보시면 정말 좋아요. 자, 우리가요. 나 자신이 불편한 이유가요. 다른 이들이 늘 당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당신은 어렸을 때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비난받을 때만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어렸을 때 비난을 받은 사람은 그냥 비난받는 게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칭찬받으면 막 오글오글거려요.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가 칭찬하면 막 어색하고 장난하는 것 같고 나를 놀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을 짓을 끌어당깁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되거나 흡연을 멈추지 못하거나 뭐 술도 끊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 존재 자체로의 칭찬을 해야 돼요. 비난을 하면 안 돼. 비난 너무 안 좋아요. 비난을 자꾸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자꾸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혐오하게 돼요. 근데 부모님이 멀쩡한데도 비난을 많이 하는 부모님 밑에 자라면 또 이럴 수 있는 거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어때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치가 없어. 나는 기쁨이 억압돼 있어. 기쁨이 억압돼 있으니까 쾌락을 자꾸 뭐 그런 쪽으로 쾌락을 막 유발하는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과 칭찬을 알려주는 그런 부모,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온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걸 많이 대물림을 받았죠. 자, 이런 사람은요, 흠집을 찾아내고요, 부족한 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뭐뭐 해야 돼.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돼. 나는 외모를 고쳐야 돼. 나는 성형수술 해야 돼.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계속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뭐 해야 돼. 이러면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학위를 따야 돼.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집을 갖고 싶었대요. 이런 학원을 통해서 정말 완벽한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돈을 불러들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병을 치유하는 사건도 많지만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나에게는 완벽한 주거 공간이 있다. 그 놀라운 곳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 그 집은 나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 집은 위치도 아주 훌륭하고 가격도 적절하다. 나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못 사겠어. 이 생각이 아니라 완벽한 주거 공간이 있다. 거기 내가 살고 있다. 이거를 상상하는 사람과 난 이번 생엔 집을 못 사겠네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요런 상상을 하면 돈도 잘 모으게 되고 진짜 집을 보게 되고 정말 금매 이런 거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풍요를 불러일으키는 학원 몇 가지 해볼게요. 나는 무한한 방법으로 무한한 자원을 받아들이는 무한한 존재이다. 나는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이 가진다. 나를 위한 완벽한 집이 존재하며 나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인다. 아무리 나눠주어도 나에게는 무한한 풍요가 있다. 나는 축복받았다. 모든 종류의 부가 나에게로 온다.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있다. 돈은 내가 예상한 곳에서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들어온다. 자, 근데 이런 학원 중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학원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괴리가 크면 이거 거짓말 같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런 학원은 여러분 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더 힘들어요. 끌어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학원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학원을 잘 바꿔보세요. 이런 책을 100% 따라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자, 내가 지금 빚이 잔뜩 있어요. 빚만 있어. 돈이 없어. 근데 나는 부자다. 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한다. 모든 종류의 부가 나에게 온다 하면 난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고 빚도 못 갚아서 환장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괴리가 크니까 학원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빚이 많다. 그러면 빚을 갚는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 수입이 좀 늘어나는 방법에 대한 책 같은 걸 보시고 그리고 빚을 갚으세요.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나는 빚을 갚고 있다. 이런 학원이 훨씬 더 확실하겠죠. 나의 자산이 늘고 있다. 빚이 줄어드는 건 자산이 느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자산이 늘고 있다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있다. 차라리 이런 말이 더 맞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돈을 모았다.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저는 실제 이렇게 했어요. 저축을 내가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몇 년도에 얼마가 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다. 옷이 없든 지금 당장 돈을 못 써도 무조건 나는 부자가 되고 있다. 나는 몇 년도에 어느 집에 갈 것이다. 얼마짜리 집을 살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정확하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어떤 아이는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저는 이 학원을 방금 전에 우리 아이와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떠들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아이 있죠. 수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막 떠들어. 딸에게 맞는 학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 참 현명해요. 나는 딸과 함께 이 학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야. 이거를 딸과 함께 얘기했대요. 딸이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말을 하잖아. 선생님 얘기를 안 듣고 말을 해요. 너 선생님 얘기 잘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확언을 시킨 거죠.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낸 것이죠. 자,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는요, 이제 그 이후에 책을 느리게 읽는 아이로 낙인을 찍혔대요. 자, 그래서 또 긍정 학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읽는 것을 모두 이해한다. 자, 아이가 책을 느리게 읽는다고, 야, 너 멍청하게 책을 느리게 읽어. 야, 너 책을 느리게 읽어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느리게 읽지만 읽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너무 좋죠. 이 학원을요, 스티커로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집안 어디에나 다 붙여놨대요. 멋지다. 그래서 아이는 5일 만에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긍정 언어가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여기서 막 온몸에 소름 돋게 저 지금 이 학원 2가지를 저희 아이와 함께 해봤어요. 저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대부분이 외모에 대해서 비판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존재자들을 칭찬을 못 받아요. 뭐 눈이 작네, 코가 크네, 뭐 볼살이 너무 많아서 뭐 볼이 터질 것 같네,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자, 대부분이 외모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 자신을 꼬집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요. 자,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도 되게 많이 해본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 할 때 되게 어색해요. 자, 어색하신 분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울 가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유라야, 나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유라야, 너 참 예쁘다. 그동안 내가 몰랐네, 미안해, 뭐 이런 말까지 저는 막 만들어서 합니다. 이걸 연습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뭔가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기분이 좋을 때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자주 말해보세요. 그 예쁜 어플 켜놓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을 보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학원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봤어요. 나는 기꺼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과거에 대한 고통이 어때요? 고통은 단 한순간인데 평생 가지고 있죠. 그 순간 되게 짧아요. 근데 우리 평생 그걸 복귀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나는 기꺼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 두려움, 공포예요. 자, 공포심이 많으니까 뭘 하지를 못합니다. 실패할 용기조차가 없으니까 도전을 못해요. 성공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 예상치 못한 일이든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 모르면 남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요. 내 분노를 표현하고 내려놓는 것은 안전하다. 자, 분노를 억압하면 모든 감정이 같이 억압되죠. 기쁨을 억압해도 다 억압되고, 슬픔을 억압해도 다른 감정들이 억압됩니다. 감정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지 못하고 자랐고요. 욕도 못하고 자랐고, 너무 크게 웃고 떠들어도 혼나지 않았나요? 예. 우는 것도 못 울고 자랐어요.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억압돼 있죠. 그래서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어요. 웃지를 못했어요.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한 1년 전 방송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이런 책을 계속 지금까지 보고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치유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 읽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나에게 도움되니까. 근데 김유라 씨에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뭐 증거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얼굴이 증거고 제 목소리가 증거예요. 한번 옛날 영상부터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책 읽기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 그 말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해로운 말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너는 뭐뭐 해야 돼. 부모가 너는 뭐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무슨 감정이 느껴져요? 굉장한 억압과 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엄청 많습니다. 뭐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 자, 안 되는 건 사실은 가장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 상황을 적어보래요. 자, 예를 들면 저축을 해야 한다. 막 저축하기 싫어, 힘들어.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나는 날씬해야 한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지? 네, 그런 것들. 자, 뭐뭐 해야 한다를요, 이렇게 바꿔보래요. 할 수 있다. 에너지가 완전 달라져요. 나는, 예를 들어 미혼인 경우,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랑,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다랑, 완전 다르죠. 난 저축을 할 수 있다. 나는 날씬해질 수 있다. 나는 무한계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오래된 신념을 바꾸기 위한 치유 학원입니다. 나의 삶은 항상 새롭다. 나도 새로운 나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말한다. 나는 다르게 행동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새롭고요.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똑같이 살죠. 성격도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스타일도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나의 신념을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꾸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저도 아직 100%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거 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저것 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저도 마치 사춘기 방황하는 소녀처럼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걸 때려칠까? 이걸 더 해볼까? 항상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최대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다음에 질문에 답해보세요 라고 써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없는 것 중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이거를 자주 하세요. 매일도 괜찮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생각날 때마다 내가 없는 것 중에 난 이걸 갖고 싶네. 돈이든 집이든 명품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학위든 자격증이든 어떤 것이든 좋아요. 이런 거를 적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못 가질까? 이 뒤에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걸 진심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가? 자, 내가 원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 그거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난 자격이 없어. 그걸 할 만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다시 가서요.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나는 기꺼이 뭐뭐 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것들을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죄책감? 수치심이 있으면, 아니면 나쁜 말을 너무 비난을 많이 받고 자라면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야, 너는 능력이 없어. 특히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싸.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가난하지. 나는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내 직업이 안 좋지. 진짜 이건 제가 생각한 신념이에요. 제가 이거를 줄줄줄 끌고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더한 건 여러분, 내 아이가 뭐가 부족해요. 그럼 내 자존감이 없잖아요. 나 닮아서 이렇다니까. 그래서 형편없이 사는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어울린다.
이런 판단을 가져왔어요. 이런 걸 제가 책을 계속 읽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있다. 라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나에게 뭐뭐뭐를 허용한다.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말이 막 나를 사랑하는 거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것을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내가 나한테 허용하면 그게 오는구나를 알기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미워하다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건강, 사랑, 돈, 집, 모든 것이 다 온 그런 기적 사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